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M7 찾으려면 뭐 있었어요. 구글 쪽에서는 구글 클라우드가 우리 한국 AI 기업 위튼이랑 손잡고 협력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도 있었고, 뭐 테슬라가 한국 온라인 구매액 증가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결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AI라는 주요 핵심 키워드는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뜨거워 AI 수요, 이 속에서 히든 기업을 좀 찾아볼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넥스트에라 에너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전력 에너지 공급 미인의 1위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 플로리다 지역의 발전소 운영사 HPL 이렇게 남아 있고, 플로리다 지역뿐 아니라 이제 미 전역 발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 있는데, 발전 원별 비중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태양광이 50%, 풍력 25%, ESS 22%, 이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회사의 고민이 요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너무나 분명한데, 더 빠르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첫 번째랑요. 그리고 이 태양광 부분 세액 공제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공제 축소 기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항할까? 왜냐하면 위에서 보셨듯이 발전 원별 비중이 태양광 50%, 풍력 25%, 뭐 ESS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회사가 이 보유하고 있던 원자로 듀안 아놀드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계획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사실 경제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쇄를 했었는데, 그래서 재가동 계획을 하면서 2028년 4분기께에는 재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좀 운영 안 하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에요. 지금 팰리세이드, 미시간주에는 팰리세이드, 이것도 올해 말에 재가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이 아일랜드, 이 원자로도 이제 2027년에 재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리마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력 계약을 맺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얻은 이제 돈을 가지고, 이 재정 지원을 가지고 이제 재가동의 계획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원전 재가동 동향이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 넥스트라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듀안 아놀드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경우에도 넥스트라 에너지에서 이제 요청을 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한 차례 요 NRC라고 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은 현재까지는 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력 구매 계약,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해서 수익성 높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넥스트레나 에너지가 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최대 1억 달러 정도 지출은 예상이 돼요. 이제 뭐 노후화된 그런 설비 등을 도입하고 다시 이제 재가동을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대 1억 달러 지출 계획은 있는데,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 이 원전 프로젝트 특유의 이제 지연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연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늘어나는 AI 수요에 있어서 이렇게 또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은 넥스트에라 에너지 소식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1년 내 주가를 보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죠. 오늘 72달러 선,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이렇게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1년 새 주가는 약 20% 가까이 좀 하락해 있는 상태. 오늘은 넥스트에라 에너지 소식으로 첫 번째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3일장 마감의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있고, 브로드컴도 사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일즈포스 말고 브로드컴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 AI 사업, 특히나 AI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네트워킹 제품 그리고 맞춤형 칩 설계. 일단 네트워킹 제품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대량 칩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이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로드컴은 구글이라 메타 그리고 바이트댄스 뭐 이렇게 명시한 고객사는 세 곳, 주력 고객사는 세 곳이고 또 이제 네 곳 정도 잠재 고객사가 더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CT에서 AI 부문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브로드컴이 요 VM웨어라고 23년에 인수해서 이제 24년에 인수 완료를 했던 곳인데 요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 칩 생산에 좀 주시를 하다가 여기 인수를 하면서 클라우드 관리라든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델에서 구독 기반 모델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 증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JP 모건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생 예상치 나오는 거 보니까 매출은 158억 3천만 달러 수준 그리고 EPS도 1달러 65센트 정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요 기업 실적 포인트로 이번 주는 이렇게 세일즈포스 브로드컴 발표를 하는데 브로드컴 실적 관련해서 살펴보실 부문별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살펴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화면으로 준비해드리진 않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어서 일단 뭐 수요일에 뭐 구인 이직률 조사 뭐 이런 거 있고 목요일에 뭐 ADP 월간 민간 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은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렇게 등등이 있거든요.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이제 발언에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이 노동자 수요나 공급 모두 현저한 둔화에서 좀 비롯이 된 상황이어서 이걸 아주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고용의 화방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건의 고용지표 발표와 맞물려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뭐 이 얘기를 반전을 시킬 요소가 있을지, 또 그것도 있었죠. 그 파월 후임으로 지목된 연준 의사가, 지난주에 8월 고용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할 것이 아니라 0.5%포인트 내려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금리 인하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힘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지 일자리 부분에서 이 네 가지 지표도 같이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